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의 전략 듣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경고라는 이런 자막을 뽑아하셨는데 뭘 경고한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미 증시보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서 국내 상황이 어떨까가 또 궁금합니다.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다 연결되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저께 미국이 또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상승 이슈를 보면 결국 그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애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나스닥, S&P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애플이 뭐 한 1, 2% 올라버리면 지수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액면 분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또 모더나가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항체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는 일단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나스닥은 일봉에서 살짝 돌파가 됐는데 추세선의 급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얘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S&P가 약간 더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10%대 조정 가능성을 시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양책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부양책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성장주에 타격을 좀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지 다른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닷컴 버블 시점처럼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시장은 아시는 역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역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주식만 하락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유동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이거는 봐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를 더 늦춰서 올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성장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발언하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잭슨홀 미팅이 향후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잭슨홀 미팅은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많았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은 악재는 뭐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고 호재에만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악재가 시장에 반영을 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0%대 후반에 10%대의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아주 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돈을 더 푼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계속 푸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시점, 코스닥 나스닥이 오를 때 연준은 금리를 좀 올려놔야죠. 올려놓고 카드를 써야 되는데 계속 시장을 받치기 위한 전략적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전에도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가를 많이 올려놓고 올리는 사이에서 금리를 좀 올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고 유동성을 유지하고 싶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좀 준비를 해놓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우 차트를 좀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돌파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상향 추세선에 걸려 있고 후행의 세 번째의 연장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돌파가 되더라도
요 추세선 연장선 구간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지난번 고점은 거의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나 다름없죠. 물론 고점은 이 정도니까 좀 남아있지 않느냐, 뭐 갭을 메우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뭐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현재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선을 지금 한번 그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벌써 캔들은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게 이 고점까지밖에 없어요. 이걸 더 돌파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는 거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공급에 환호하고 있는 시장은 맞지만 혹시 모를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연준도 트럼프의 요구에 의해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만이 시장의 방향성이 문제가 됐을 때 대응이 되지 지금처럼 그냥 완전히 풀어놓고 넉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떨어지는 각도가 여긴 달랐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떨어지면 이 각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JP 모건처럼 S&P가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더 갈 수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나쁘다 이런 표현을 못 쓰겠지만 지금 올라온 건 약 5개월 만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한 10,0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면 3분의 1이 올라왔죠. 과거에 10,000포인트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되게 강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국내 시장은 어저께 외국인과 개인이 현물을 샀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 연장, 요거 발표가 언제냐.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 격상이냐 이거죠. 근데 오늘 시장에 나온 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갔다가 400명대로 가면서 주가 약간 흔든 거.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제시했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뭐냐면 공매도 연장에 대한 발표 이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연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재 두 개에 지금 지수가 변동성이 크고 호재 하나에 주가가 계속 받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 보면 개인밖에 사질 않습니다. 개인 외에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개인만 보시면 개인 3,000억, 1,500억 사고 나머지는 안 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샀죠. 그래서 외인 추세적으로 좀 들어오나? 근데 요즘 외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들어오다 말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러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가 1170원, 60원대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수상으로는요. 그래야지 진짜로 외국인이 들어오겠다 생각하는데 1180원대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시장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정쩡한 환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도 정확하게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퐁당퐁당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거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개인과 함께 시장을 쌍끌이로 이끌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은 환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 결국 우리나라 자체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던 데서 이제 밀렸죠. 밀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5일선 부분에서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어제도 아랫꼬리가 길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이고 지금 다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건 두 가지 악재라고 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3대 격상이 될까 봐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한국은의 경제 성장률이 1.5%에 마이너스 1.5%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5일선은 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수는 여기서 밀려도 뭐 할 말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많이 올라간다면 지난번 고점 정도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그것이 이제 유동성 하나 외에는 실물이나 모든 것 다 역성장인 상황에서 화랑은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나는 시장을 더 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켜보는. 어떤 분은 리스크 관리만 하다가 주식에서 자꾸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내려가면 순식간이죠. 폭포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한 거는 마진 시점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기관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장중 흐름 보면 변동성이 꽤 있는 거죠. 하락 출발, 낙폭 돌리면서 소폭 상승 전환.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다시 밀리는 형국으로 지금은 0.9%, 1% 조금 남짓으로 밀려가는 상황들입니다. 변동성 대단히 큰 시장이네요. 오늘도 잘 대응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